그래서 또 오늘은, 어떤 그런, 오늘 제목이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일까? 나는 인복이 사람 복이 많은 사람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는데, 각자가 사실 나는 인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제일 많을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끝도 없으니까. 그것도 일단 욕심에 속합니다. 돈처럼, 재물처럼. 돈 욕심이 끝이 없듯이 인복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가까운 사람처럼 지내다가 서서히 정리정돈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인복의 개념이 사실 욕심처럼 되지 않는다. 똑같아요. 돈복처럼 똑같더라고요. 네, 라라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복이 곧 재물복하고 연결이 되죠. 인복이 약하면 재물복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십성이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면 재미있는데, 원래 이제 재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성을 재물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물복, 재성은. 실질적으로 재물복이 있든 없든 무조건 재성을 돈으로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시대적 관점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현대도 재성이라는 자체가 의미는 있지만, 과거적 형태는 재성이라는 자체가, 거의 농토의 개념이었다고 봐요, 농토. 과거 시대에는 내가 차지하는 영역에, 그러니까 내가 장악하는 농토가 넓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재물하고 곡식으로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성이 적당히, 나름대로 신강하고, 재성이 강하면 부자사주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은 걸 많이 발견을 하죠. 재성과 무관하게 이제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 특히 이제 대인관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이면 직원들 복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대인관계에 속하죠. 그리고 내가 사장이면 거래처의 관계, 상급업체의 관계, 이런 관계를 잘 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크게 그런 사람들이 큰 재물을 누리더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토라는 게, 그래서 재성이라는 부분이 재물로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건 많이 좀 쇠퇴해지지 않았나. 현대사회에서의 변화점이라고 얘기할까요? 시대적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자, 과거 시대는 또 뭐였습니까? 물론 이제 당연히, 양반 지배 계급들이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은 주로 인성적 개념이었고, 그 인성이 또 재물을 함께 가지고, 물론 인성보다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재성관, 서로 재와 간이 함께 있으면서 재물을 키워나가는 거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시대적으로 이제 인성의 시대였고요. 그래서 돈이 모이니까 이제 돈과 관직이 모이니까 바로 뭐로 가요? 이제 덕망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요즘 시대 보면 이제 비경급제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 돈을 거느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비경급제가 강한 사람들, 식상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완전 정반대쪽에 있는 기운들이, 비경급제는 관성의 반대에 있는 거고, 식상은 어디 반대에 있습니까? 식상은 인성의 반대쪽에 있는 거죠. 관성의 반대쪽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반대 방향에 있는, 그러니까 관과 인성의 반대가 인성과 식상인데, 그쪽에 있는 현대사회는 그 식상과 비겁이 있는 사람들. 근데 물론 식상과 비겁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짜임새라고 그러잖아요. 짜임새에 의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뭐라고 합니까? 큰 영역의 재물을 누리는 그런, 그게 특히 사람을 거느린다고 그러죠. 사람을 거느리는. 그 사람 거느린 자체가 재물로서 연결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거느리는 것도 있지만, 요즘 시대는 또 인터넷 시대니까,
어떤 식으로 다 통신망으로서 거느리는 형태도 아니죠. 코로나 시대에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요즘에 뭐 재택근무하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또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된 나라도 꽤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재택근무라는 자체는 내가 실질적으로 상하 계급적 관계가 전혀 없죠. 윗사람 관계 없이 그냥 일이라는 자체로서 묻힌 거죠. 고용도 그런 식으로 형태여서 그게 바로 이제 실질적인 사람을 거느리고 그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받고 주고받는 관계에서 떠나서 그냥 수평적 관계에서 거느린, 그게 바로 비경급제적 관점에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비겁과 식상에 의해서 사업적 형태다. 그 재성과는 거리가 좀 멀죠. 재성이라는 건 실질적인 내 터전에 의해서 재물이 형성되는 거니까 일종의 농토와 같은 거거든요. 농토와 같은 건데, 그 농토라는 자체는 이제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다 신약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재는 많은데 신약이라는 거는 이제 비경급제가 약하다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거예요? 결국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토를 일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제다 신약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죠? 제다 신약의 문제가 거기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곧 농토가 있으되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못 모은다라는 그런 형태로서 얘기한 건데, 물론 그 시대에도 농토와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이 중요시하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직원들이 자기 집이 내 재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업무를 그렇게 주어져서.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2023년도에 이제 예견한 부분도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운세를, 2023년도 구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어떤 운의 개념에서 얘기했는데, 뭐 코로나가 끝났지만 끝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계묘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즉각, 이민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통제라는 부분은 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에게 전파의 속도는 아마 그 공기 중에 그 모든 어떤 그 병원균이 다 퍼져서 그냥 즉각 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로, 특히 이미 계묘년 같은 경우에 그런 기온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는 코로나 시대가 끝났다는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어떤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거에서 근무라는 환경도 막 그런 재택근무 형태라든지 새로운 패턴의 어떤 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한쪽은 변형되어 나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물론 기존 틀을 계속 유지하는 환경도 있겠지만, 그런 틀에서 새로운 패턴의 사업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을 개발했을 때 그쪽에 대해서 일단 선구자적인 입장으로 이제 개발을 해내고 그쪽으로 어떤 사업적 아이템을 가지고 해나간다라면 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23년에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현공풍수에서 얘기하는 구운이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화의 기운이 대세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화는 인터넷이라든지 통신, 그런 언론방송 통신 자체가 그런 기운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적절하게 이용했을 때, 그게 이제 전초적으로 보여준 유튜브 시대가 지금 시작된 게, 물론 10년 전부터 사실은 뭐 유튜브가 했긴 했지만, 이렇게 활성화되는 건 불과 몇 년이죠. 유튜브가 이 정도로 활성화된 건 불과 몇 년이죠. 앞으로 더더욱더 유튜브 시대가 더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튜브 자체로서 촬영을 해가지고 어떤 구독자 수를 늘려서 재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턴의 재물 창출의 시대가 있지 않을까. 유튜브 자체가 하나의 시장 터전이 되는 형태가 되고, 유튜브 자체가 아까 농토가 되는 형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유튜브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유튜브 사장님 입장에서 본다면요. 유튜브 사장님이니까 어쨌든 유튜브라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참 뭐라고 합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사장님이죠. 알고리즘 자체가 사장님 행세를 하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일하게끔 만드는 인력들을 일종의 자생적으로 생기게 만들고 있잖아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줘주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되게 만들죠. 유튜브라는 게 그냥 키워주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꾸준히
직장을 다니는 마음으로,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직장을 다니는 마음으로 꾸준히 일주일에 최소 3, 4일 정도는 근무하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야만이 키워주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사장님이죠. 그래서 뭐 소홀히 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거거든요. 퇴출. 가차없이 퇴출을 시킵니다. 냉정하죠. 기계는 냉정하거든요. 가차없이 그 업무 실적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미라는 게 없죠. 내가 한 달 동안 병원에 누워있어 아팠으니까 좀 봐줄게 이게 아니고 일단 올라오지 않으면 퇴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를 띄워주질 않아요. 노출을 시켜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뭐 유튜브 자체가 물론 시장이지만 사람들 자체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일을 시키는 형태, 또 각 개개인들은 또 유튜브 자체를 용용하면서 농토화시키는 형태, 이런 부분들, 고용과 고용주의 관계 형태가 이루어지는 형태죠. 참 재밌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이렇게까지 또 유튜브가 활성화되리라고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복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유튜브를 상대로 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인복인 것이고요. 인복이죠. 왜냐하면 그냥 TV 화면에 나왔을 때 괜히 괜찮은 사람 있죠. 괜히 괜찮은 사람 있죠. 그냥 괜히 저 사람 괜찮아 보인다. 뭐 특별할 것도 없는데. 그게 느낌이라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어떤 본디 타고난 인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뭐, 전생에 좋은 업을 지어서 그렇게 뭐 그런 인식을 받겠지만, 또 괜히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고난 인복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인복.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즉, 대중적 개념에서 그냥,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 좀 드물죠.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사람을 따지면 이제 유재석 씨 같은 사람은 그냥 누구나 좋아하죠. 그냥 뭐가 없죠. 호불호가 거의. 물론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누구나 다 좋아하죠. 누구나 다. 거의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다고 일단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30년 이상 이렇게 인기를 누리면서 어떤 유지하는 힘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안 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죠? 매니아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니아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 물론 이제 그분들도 상당히 구독자도 많던데, 요즘 이제 교수님들이, 유능한 교수님들이 많이 그 유튜브를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떤 교수님,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 뭐 다 이런 나름대로 그런 학위적 부분을 가지고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분의 동영상을 보려면 최소한의 어떤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나름, 물론 이제 표현을 좀 편안하게, 아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편하게 하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어떤 한쪽의 방향성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매니아들, 일종의 말하자 한 부분에 있어 특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로 가기도 하죠. 일반인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몇십만 명씩 모여드는 거 보면은, 그런 매니아들도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방향성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표현했을 때 그 사람 부류부로 끼리끼리 뭉친다라는 거죠. 끼리끼리. 예, 끼리끼리. 그게 바로 이제 사주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주라는 것도 끼리끼리 뭉치는 형태인 거죠. 여기서 하나 또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구독자 수가 절대성을 차지하죠. 구독자 수가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이고 실력까지 이제 연결고리로 이제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는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전문성이 강할수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문성이 강하다는 거는 특수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좀 더 그냥 얇은 지식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같은 방향성 안에서 더 구독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문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고립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이제 지적 수준을 좀 낮추죠. 낮춰서 대중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봅니다만은, 정말 기초사주라는 어떤 명분으로 그냥 아주 간단한 뭐 십성으로 뭐 정제니 편제니 이래가면서 사주를 이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도대체가 제 양심상, 양심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도대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제가 뭐 정제를 가지고 제가 뭐 30분 정도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왜냐하면 그 단편 지식으로서 어떤 이렇게 전달하는 자체가 사실 뭐라고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대중들하고 갭이 좀 벌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많죠. 대중들하고. 제가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생기초적인 부분 가지고 하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호흡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못한 부분. 그것도 하나의 인복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인복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인복이라는 거는, 자, 인복이라는 가지고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지만, 인복이라는 거는, 자,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본질을 틀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 형태로서 이미지만 가지고 접할 때는, 그런 어떤 만들어진 이미지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사주에 원래 인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형태죠. 간접적 형태로 대인관계를 하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일을 했을 때, 어떤, 인복은 곧 재물하고 연결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인복은 곧 재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 속에서 어떤 자기의 능력을 그쪽으로 이렇게, 발휘를 하게 되면 좀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어느 정도 나와 있긴 있습니다.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이 인복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 있는데, 근데 그런 관점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냐면, 직장 조직 생활을 했을 때 두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직장 조직 생활에서가 포인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복이라는 관점이 그쪽 포인트를 줬지만, 그런 어떤 일반적 형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인복의 개념은, 직장 조직 생활하면서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얼마든지 인복을 가져갈 수 있다.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으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런 형태를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오늘 지금 주제는 이겁니다. 인복은 만들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인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가 많아. 있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은데, 그래서 그런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사주를 보면 나오죠. 사주를 보면 당신은 어떤 방향 속에서 어떻게 했을 때 최대의 인복을 가져갈 수 있다. 그게 바로 당신은 돈을 취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최적합한 어떤 요소를, 뭐라고 그러죠? 컨설팅? 컨설팅.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사주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집어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게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제시해주는 뭔가 갭이 너무 크면 하나의 어떤 호황된 생각에 불과한, 하나 생각에 말에 불과한 얘기가 되어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갭이 크면 실행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현재 밥벌이, 지금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면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일을 하고 있죠.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패턴을 찾아가면 일시적으로 힘들지만 나중에 그 큰 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어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냥 가던 대로 그냥 계속 가려고 하는 선수. 가던 대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변화를 싫어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냥 가던 대로, 힘들어도 가던 대로 가려고 하는 성향인 거죠. 거의 딱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끊는 순간 당연히 힘들죠. 더 힘들죠.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게 싫으니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새로운 패턴의 길을 찾아갔을 때 거기서 큰 길이 열리고 정말 나한테 최적절한 환경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더라는 거죠. 못 가더라.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선택해서 간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가던 길을 차단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서 간 사람들이 성공한 그런 어떤 케이스들이 참 많은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거에 대한 정리는 인복이 많은 사람일까 나는 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얘기하는 거, 그거는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뭐 인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는 컨설팅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주로서 멘토링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스스로가 나를 아는 것과 사주로서 나를 아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얘기를 해보면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착각 속에 빠져 있고, 또 뭐예요? 나 자신에 대한 위안감, 뭔가 나는 이러지 않은 사람이라는 자체를 희망의식 속에서 나를 자꾸 그쪽으로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자체 희망을 자꾸 어떻게 돼? 현실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왜? 나는 내 스스로가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내 스스로가 또 그런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더더욱이나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아집으로 붙들고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일까라는 주제를 좀 하고 있는데 한 몇 사람 정도만 잠깐 보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